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였었죠. 민주당 대표 낸시 팔로시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에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백악관에 앞으로 48시간 내에 화요일까지 이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될 수 있을 경우 선거 전에 경기 부양 지원금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 시작 자체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트위터상에서 듣기로는 협상안이 진행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달러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도 떨어지고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만 좀 올랐네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665불, 한때 11,800불대까지도 올랐었던 비트인데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차트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뚫을 수도 있었던 이 추세선에 맞고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달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빠르게 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서둘러서 CBDC를 출시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CBDC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이 앞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연준이 민간 부분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앞서 나가고 싶으면 하루빨리 출시를 하긴 해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 디지털 위안화, 지금 실질적인 테스트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CBDC 관련된 개발과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지원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 지닌 확장성과 안정성 등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각국 중앙은행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 CBDC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시아의 주요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재무장관이 나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마약 및 무기 구매에 사용이 된다. 한마디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더 불법이야 임마.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원금 없는 손실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족 사기단이 잡혀가지고 징역형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비트코인을 지지하면서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가족이었었죠. 근데 한국의 비트코인 가족은 사기를 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원금 손실 없는 투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정말 100%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스테이킹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합니다. 2017년 이후 무려 1800여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죠. 암호화폐로 장투를 하려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링크 소식. 헬스케어 블록체인 플랫폼인 솔브케어가 체인링크와 협력해서 건강산업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할을 확장시키겠다라는 협력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1일 신규 스마트 컨트랙트 건수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정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연찮게 CFTC 위원장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인 CZ가 똑같이 디파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CFTC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파이는 기존 금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비중개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개념이다. 금융 시스템이 대형 기관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 그렇지만은 디파이의 미래가 실현되기 전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C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디파이는 우리가 당장 체험하지 못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디파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단기간에 디파이의 영향력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15년 이후에는
디파이가 현실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은 디파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10년 이상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파이가 가져오게 될 미래, 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과연 미래에 더욱더 크게 살아남아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명 분석가들은 지금 쉽사리 알트코인 쪽에 포지션을 잡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구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녹아버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세금 정산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세금을 낼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팔아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2월쯤 되면은 비트코인의 약세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세타시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분기에 대규모 가격 상승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 모든 고래는 세금에 대비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조세 피난처에 암호화폐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좀 번역이 이상한데,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런 데이터도 공유를 하게 되는데, 2019년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9,500달러였었다가 6,50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우지한이랑 크레이그 라이트가 싸움박질하면서 연말 때 좀 크게 떨어졌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2017년도는 불장 때문에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말에 사람들이 세금 정산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꾸준히 들고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기업들이 꽤 늘었다라는 점이겠죠. 글라스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수가 16,159개를 기록하면서 최근 6개월 중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부럽네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0.1개 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빛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빛날 수 있을까? 전 골드만삭스 임원은 비트코인이 5년 내로 10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라울 팔시, 골드만삭스의 유럽 헤지펀드 판매 사업 담당의 임원을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비트코인이야. 그나마 신중한 마인드로 비트코인과 함께 금, 현금 등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금을 다 던지고 비트코인으로 확 바꿔버려? 라는 생각마저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명실상부한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폼플리아나도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비트코인에 집어넣었다. 나머지 20%는 부동산, 현금, 스타트업 등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의 확신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상당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50%, 80% 정도를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것은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이 만약의 사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 히에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11,719달러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게 되면은 12,000달러, 그 다음은 12,460달러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까불까불 하고 있는 문 오버로드 같은 경우는 언제나 비트코인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비싸지게 될 것이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전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달러의 약세는 다른 안전자산의 강세로 이어진다며 최근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부필부 같은 경우도 과거에 2번 연달아서 나왔었던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번에도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목표가는 14,000달러 정도까지 잡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이모탈 테크닉시 마찬가지로 프랙탈을 그리면서 굉장히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유명 분석가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가즈화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고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대로 12,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14,0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14,000달러가 필부가 이야기한 그런 목표가랑 좀 비슷하죠. 다른 분석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1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해주면서 CME 갭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주말 종가가 11,370달러였기 때문에 150달러 상당의 CME 갭이 생긴 상황, 이렇게 해서 밑에만 생긴 갭이 3개 정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갭들이 영원히 안 메꿔줘도 좋으니까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입니다. 아마 갱신되고 나면은 이 수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꿋꿋이 잘 버티면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이번에 드디어 디커플링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살포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모저모들 한데 열심히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